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리 이호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New Essence of High School Biology Chapter Test 강의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 Chapter Test 강의는 High School Biology 여러 가지 테스트, 퀴즈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시험에 대비한 맞춤형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사실 어떤 우리 Regular Bio 친구들, Honor Bio 친구들 다 배우는 범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거보다 이만큼이나 더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배우는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이 강의가. 그리고 나는 바이오 개념이 안 돼서 이거 외우다가 바로 시험장 들어갑니다.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사실 바이오는 너무 양이 많아서 완벽하게 외우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외우고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복습이 되고요. 암기도 됩니다. 이게 바이올로지를 외운 게 뭐 그대로 시험에 나올 줄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문제가 반드시 application, like 응용이 되고 막 data analysis, 뭐야 이런 거 배웠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experiment question, data analysis 이런 문제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했다면 한 1차적으로 외웠다면 반드시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암기가 되고 애플리케이션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쌤 강의에는 experimental question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ata analysis, 그 다음에 modeling, 그림을 뭐 직접 그려라 이런 문제는 없지만 그림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쌤이 이거 modeling 해야 그림 그려라. 그러면 쌤 여기 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들 다 외워버리면 또 할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 다 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AP 바이올로지를 할 친구인데 나 한 3년 전에 Regular Bio 배웠다. 다 까먹었다. 그러면 다시 Regular Bio부터 복습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이제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Regular Bio 안 하고 바로 AP Bio 듣는데 Regular Bio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 그렇게 궁금한 친구들은 먼저 이 강의 챕터 테스트부터 다 풀고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Regular 언어 바이오 실력이 이해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진단 평가가 될 겁니다. 자, 쌤이 이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들은요. Cellular Molecular Biology, Ecology, Genetics, 그 다음에 Evolution and Diversity. 자, 쌤이 왜 요거를 먼저 얘기를 했냐. 내가 얘기한 여기, 자, 요 네 부분은 거의 다 모든 학교들이 다 커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그리고 우리 AP Biology 들을 친구들도 요거가 AP Biology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Regular Honor Bio 선생님들 중에서 야, 너 어차피 AP Bio 가면 이거 배우잖아. 그러니까 Regular Bio에서는 다른 걸 배워야지 라면서 Organismal Biology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그 Organismal Biology는 Structure of the Animal, Function of the Animal Structure, Structure of the Plant, Function of the plant and development of the organism and the animal behavior like taxonomy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AP에서는 커버하지 않는 요 organismal biology도 쌤의 high school biology에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쌤의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자, 물론 fundamental concept and knowledge 외우면 암기하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0%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배운 거를 약간 꼬아서 약간 응용돼서 나오는 애플리케이션 문제가 한 35%고 데이터가 막 나와. 막 experiment가 나와. 우리 학교에서 이런 experiment 안 했는데 안 해도 describe가 되어 있고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as a scientist로서 analysis, interpretation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가 또 35% 나옵니다. 그래서 이 chapter test를 풀었는데 많이 틀릴 거예요. 자, 많이 틀려도 좌절하지 마시고 쌤이랑 같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강의는 biochemistry, cell respiration, photosynthesis, cell division, classical genetics like Mendelian genetics, and molecular genetics like DNA, RNA, like protein synthesis, mutation, biotechnology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evolution, taxonomy,
plant, human physiology, reproduction and development, immune system, animal behavior, and ecology. 자, 잠깐만. 자, 우리 혹시라도 나는 AP biology를 들을 학생인데 그냥 regular bio, 여기 high school biology 한 chapter test 한번 풀어보고 싶다. 그 친구들은 요거는 빼고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AP biology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물론 공부를 해놓으면 AP biology가 워낙 여기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는 되겠죠. 자, 강의 노트는 우리 honor biology, regular biology 학생들이 사용하는 주요 교과서와 관련 서적 그리고 쌤이 강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자료, 뭐 PPT라든지 뭐 quiz 이런 자료들과 많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모아서 완전히 소중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챕터 테스트 한 권이 우리 여기에 이제 교재 구성이고요. 자, 쌤이 또 참고하고 검토한 그런 자료들 리스트 한번 써봤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풀어본다.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이게 문제풀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해서 풀어봐야 틀리더라도 쌤의 explanation이 들립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필기를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리고 틀린 거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해야 돼. 자, 이걸 안 하고 틀렸어. 나 이거 실수야. 나 이거 맞을 수 있었는데 하고 넘어가잖아. 다음에도 똑같이 실수해요.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이러잖아. 성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regular bio에서 멈출 친구들이 아니잖아. 그지? 앞으로 AP 바이올로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AP 바이올로지 안 하더라도 다른 사이언스, 다른 공부들을 할 건데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자, 배운 것을 어떻게 아웃풋을 해낼 것인가를 배우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반드시 내가 왜 틀렸나, 이 answer가 왜 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정답인지를 오답 노트를 써야 돼. 그냥 이 문제집 옆에다가 explanation을 쓰세요.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고, 자, 아니면 따로 공책을 만들어도 괜찮아. 뭐 이거 출력해서 프린트아웃해서 잘라서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개념책 있죠. 그 개념책으로 돌아가서 내가 틀렸던 문제와 답을 거기다 쓰면서 이 부분에서 주의해라.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개념 노트에다가 오답 노트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 권에 다 정리가 되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수업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쌤이 답을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자, Regular Honor Bio 수업 대비용 강의입니다. Regular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하이스쿨 바이올로지를 한번 그냥 쫙 공부를 하고 싶다. 그 친구들 공부를 하면 되고 AP 바이올로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Regular Bio의 내가 Regular Bio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다. 그거를 이제 practice test처럼 진단 평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 chapter test 강의를 한번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호은 케이츠였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서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조금 이따가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T 바이오 챕터 테스트를 강의하고 있는 이호은 케이틀리입니다. 자, 오늘은 셀입니다. 자, 맨 처음에 개념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마이크로스코프는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과 그 다음에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에 대해서 나왔는데 The ribosome is best studied using 자, 라이보솜은 우리 셀 오르가넬 중에서 제일 작습니다. 가장 작고 심지어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작아요. 당연하죠. 바이러스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로 봐야 된다. 자, 2 to 5 refer to following.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가 잠깐 필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organism은 크게 prokaryote과 eukaryote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모든 organism은 요 네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cell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요 네 가지가 뭘까요? 당연히 cell는 next generation한테 넘겨줄 genetic information, DN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DNA가 condensed돼서 크로모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DNA 크로모솜은
프로틴을 만드는 information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틴을 만드는 사이트가 뭐죠? 라이보솜입니다. 자, 그러면 자, DNA 셀이 environment랑 이렇게 경계선이 있어야겠죠.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plasma membran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plasma membrane과 DNA 사이에 있는 공간을 cytoplasm이라고 얘기합니다. cytoplasm은 jelly-like substance, cytosol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모든 셀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보솜을 컨테인하고 있는 애들은 all organism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plasma membrane과 cytosol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당연히 다 all organism이야. 3번, 5번 답했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게 prokaryote과 eukaryote으로 나누자면 eukaryote은 membrane bounded organelle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membrane bounded organelle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맨날 나오는 게 누구냐면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것이 나오고요.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prokaryote은 membrane bounded organelle이 없습니다. 자, 근데 eukaryote은 또 크게 뭐 네 가지 protista, fungi, plant, animal로 나눌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셀에서는 plant랑 animal 정도로 나누고요. 자, plant만 가지고 있는 거, animal에는 없고 plant 셀만 가지고 있는 애가 누구게? 걔가 바로 플라스티드입니다. 자, 플라스티드가 뭐예요? 자, 플라스티드가 바로 그 색소, 피그멘트를 가지고 있는 플랜트 오르가넬인데, 플라스티드의 굉장히 좋은 example이 뭐냐면 클로로플라스트야. 클로로플라스트 들어봤죠? 그래서 플랜트는 이제 플라스티드, 그리고 쓸 자리가 없어서 미안한데 플랜트 또 쓰자면 셀 월이 이제 애니멀에는 없고 플랜트는 있고요. 프로카리오트도 셀 월 사실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central vacuole 막 이런 것들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플랜트에는 없는데 애니멀에만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셀 디비전 할 때 마이토틱 스핀도 만들어내는 센트리올스, 그 다음에 라이소솜, 다이제스트 엔자임 가지고 있는 라이소솜, 그래서 센트리올스가 라이소솜, 얘들은 애니멀 셀에만 있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를 컨테인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다? 유캐리오틱 셀이야. 프로캐리오트는 아니고, 그래서 답은 C이고요. 2번에 The cell wall composed of the cellulose. 자, cell wall이 플랜트에도 있고 프로캐리오트에도 있는데, 자, 플랜트의 cell wall이 바로 셀룰로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It's a character of the plant but not in the animal. E가 답이겠네. 아시겠죠?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a feature of a prokaryotic cell? 그러니까 prokaryotic cell도 뭐는 가지고 있다? 라이보솜, DNA, plasma membrane, cytoplasm, cytosol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답은 라이보솜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membrane bounded organel입니다. 자, which of the following clue would you tell whether the cell is prokaryotic or eukaryotic? 그러니까 얘가 membrane bounded organel이 있냐 없냐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whether or not the cell is partitioned by the internal membrane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자, match the each organism in a correct role.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우개가 자, 선생님이 크게 프로캐리엇과 유캐리엇으로 나누는데, 자, 특히 프로캐리엇은 뭐 여기서는 박테리아 정도로 알아놓읍시다. 일단은 자, 그래서 박테리아, 그 다음에 유캐리엇. 유캐리엇은 이제 선생님이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다. 프로티스타, 그 다음에 fungi, fungi, 그 다음에 plant, 그 다음에 animal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프로티스타, 박테리아의 되게 중요한 셀월은 뭐로 되어 있다?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어요.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고, 자, 프로티스트는 사실 plant-like protist가 있고 animal-like protist가 있고 fungi-like protist가 있어. 나중에 우리가 taxonomy라는 챕터에 가면 요거 되게 자세히 배울 건데요. 자, fungi랑 plant가 cell wall이 있습니다. 근데 fungi는 chitin cell wall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plant는 cellulose cell wall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요 박테리아, prokaryote과 요 protist,
유캐리엇 중에 프로티스트까지 우리가 펑가이까지 우리가 unicellular organis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또 펑가에서부터 뭐 프로티스트도 포함해서 어쨌든 이 유캐리엇은 또 multicellular organism이에요. 그래서 프로티스트랑 펑가이는 single cellular organism과 multicellular organism 같이 있고 플랜트랑 애니멀은 다 multicellular organism입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요 5가지 organism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뉴클리스가 없다. 10번 얘가 누구겠어? 당연히 얘가 박테리아겠지. 그래서 답이 A고요. 그리고 얘가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셀워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럼 나머지 4개가 바로 유캐리엇일 텐데 자 지금 보니까 multicellular가 아니야. 근데 얘가 셀워 성분도 안 써져 있네. 그러면 얘가 누구야? 유니셀이면서 셀워 성분 없는 애 셀워 성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 걔가 누구냐면 프로티스트입니다. 9번의 답은 프로티스트고 자 셀월이 셀룰로즈고 포토신테시스 하는 얘가 바로 당연히 플랜트이겠죠. 자 셀월이 카이트인데 포토신테시스 안 하는 얘가 바로 누구냐? 펑가이입니다. 그래서 답은 C고요. 얘는 셀월도 없고 포토신테시스도 안 하는 애니멀이에요. 그래서 DBACE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좀 풀기 전에 셀 스트럭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퀵하게 복습을 하자면 자 일단은 뉴클리스는 DNA를 컨테인하는 사이트고 자 뉴클리오루스는 DNA가 especially 뭉쳐 있어서 여기에 있는 DNA는 메신저 RNA를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뉴클리오루스에 있는 DNA는 라이보소멀 RNA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라이보소멀 RNA가 바로 라이보솜의 성분인데 라이보솜은 프로틴을 synthesize 하죠.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이렇게 lipid bilayer로 되어 있고요. hydrophilic head, hydrophobic tail. 그래서 hydrophobic tail 이 안쪽에 있다. 그 다음에 rough ER랑 smooth ER의 차이점. rough ER는 되게 까끌까끌까끌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보솜이 attached 돼 있기 때문에 까끌까끌까끌해. 그래서 프로틴을 synthesize 하는 걸 도와주고 smooth ER는 라이보솜이 없기 때문에 toxic chemical을 detoxify 한다. 어디에서? liver에서 주로 그런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liver는 smooth ER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lipid과 호르몬, 스테로이드, 섹스 호르몬, lipid 뭐 이런 거 많이 만드는 organ이 여자는 ovary, 남자는 testis, 그죠? 그래서 ovary랑 testis 이런 데에 smooth ER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rough ER랑 Golgi apparatus를 connect하고 Golgi apparatus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자 nucleus에서 만들어진 messenger RNA가 rough ER에 있는 라이보솜에 붙어서 거기서 프로틴을 만들어내면 그 프로틴이 요 rough ER의 멤브레인이 뿅 하고 pinch out 돼서 vesicle 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vesicle 안에 프로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프로틴이 Golgi로 옵니다. 그럼 Golgi는 그 프로틴을 modify 해요. sugar를 add해서 ID 태그를 붙이고 glycoprotein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vesicle 안에 이렇게 또 패키지를 해서 뿅 해가지고 걔 cell membrane에 fuse해서 바깥으로 secretory, 그치? secretory protein, 그러니까 바깥으로 프로틴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nucleus, rough ER, 그 다음에 vesicle, Golgi, 그 다음에 vesicle, 그 다음에 cell membrane 해가지고 프로틴이 바깥으로 secreted 된다. 이 순서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세요. 여기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vacuoles는 vesicle보다 좀 큰 애들인데 store the water, mineral and salt in the water. 그래서 plant는 central vacuole이라는 게 있고 protist는 food vacuole이랑 contractile vacuole이라고 나중에 cell membrane에서 우리가 osmotic regulation 할 거지만 human은 또 fat을 store하는 adipose cell에 이 central vacuole 또 있고요. lysosome은 it's found only in the animal. 아까도 나왔지만 it breaks down the waste by digestive hydrolytic enzyme. 근데 만약에 if it lacks the enzyme, 엔자임이 없다. 그래서 라이소솜이 만약에 defected, 망가졌다. 그러면 lipid가 digest가 안 되고 brain에 막 쌓여. 그거를 우리가 무슨 disease라 그런다? Tay-Sachs disease. Tay-Sachs disease.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T 바이오 챕터 테스트를 강의하고 있는 이호은 케이틀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네릭스인데요. 지네릭스는 이제 수학이랑 곁들여져서 이제 한국 친구들이 굉장히 재밌게 푸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어떻게 푸셨나요? 잘 풀었겠지? 자, whether an allele is
dominant or recessive is depend on.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버지는 쌍꺼풀 있으셔. 자, 우리 어머니는 쌍꺼풀이 없으셔. 두근두근두근. 나는 어떤 애가 태어날까요? 자, 아빠한테 big D를 받고 엄마한테 small D를 받았는데 와우, 나는 이제 double eyelid가 있다. 지금 double eyelid가 있어. 자, 분명히 자, 아버지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서로 다른 알리오를 받았는데 자, 둘 중에 나는 아빠를 닮았네. 그쵸? 그래서 자, whether another allele determines the phenotype and both are present. 그러니까 둘 다 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이 phenotype을 determine을 합니다. 그래서 double eyelid가 이게 phenotype을 determine 한다면 double eyelid를 dominant라고 얘기하고 자, single eyelid도 분명히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single eyelid가 아니라 double eyelid잖아. 그러면 그 single eyelid, 그러니까 얘가 phenotype으로 나타나지 않은 걸 우리가 recess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있을 때 얘가 phenotype로 determine 되는 거를 dominant, determine 안 되는 거를 recessive라고 하는 거야. An organism have two different alleles for the same gene. 그러니까 이 eyelid에 대해서 double eyelid일 수도 있고 single eyelid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알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자, 이걸 우리가 heterozygous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는 DNA 시퀀스가 조금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얘는 double eyelid를 만드는 엔자임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AAT, 뭐 CGA라서 그 뭐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얘는 AAT가 AAA로 얘가 바뀌었어. 뉴클리오타이드 하나가 달라져서 얘가 아미노 아시드가 달라져서 만들어지는 프로틴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 그러니까 프로틴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지만 요 functional shape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 그래서 DNA 시퀀스가 달라서 서로 다른 프로틴을 만들어서 얘는 functional 프로틴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얘는 single eyelid인 거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dominant recessive라는 뜻은. 근데 its offspring can be homozygous for that gene. 그거는 아니죠. 자, 내가 big D, small D야. 근데 내 남편도 big D, small D야. 그러면 나도 쌍꺼풀이 있고 남편도 쌍꺼풀이 있는데 쌍꺼풀이 없는 매력적인 쌍꺼풀이 없는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omozygous 애가 태어날 수도 있지 태어날 수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1 and 2 only가 답이 됩니다. 자, in which generation of the monohybrid cross do all the individuals look the same? 그러면 띠리띠리 monohybrid cross가 뭔지 다시 한번 가보면 자, 너무 유명하죠? 자, 멘델이 한 가지 트레이트를 하이브리드, 그죠? 한 가지 트레이트에 대해서 하이브리드인 거를 크로스를 한 거야. 자, 맨 처음에 true breeding purple가 true breeding white를 했을 때 100% 다 heterozygous가 나오는데 피노타입이 purple이라 이 purple를 dominant라고 얘기하고 요 white를 recessive라고 하는데 자, 그럼 가미츠 때 둘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얘가 two factors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separate 하죠. 이걸 law of segregation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 F1 purple끼리 했더니 big P, small p, sperm이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big P, small p, egg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purple to white가 3대1 레이쇼가 나왔다. 근데 genotype 레이쇼로 하면 homozygous dominant, heterozygous, homozygous recessive가 1대2대1이 나온다. 이게 바로 monohybrid cross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individual이 다 똑같아 보이는 게 도대체 어디냐? 자, parents는 서로 다른 트레이트, homozygous, true breeding, purple, true breeding white 이렇게 서로 다른 애들끼리 메이트를 한 거고요. F1이 싹 다 100% 다 하이브리드 purple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이 뭐요? F1이 답이요. 그래서 다 purple이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더 나온다면 자, 다음 중에서 law of segregation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example이 무엇이냐? law of segregation. 자, law of segregation은 뭐냐면 during the gametes formation, sperm이나 egg, gametes를 form할 때 each allele segregates, separate하고 segregate 한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example이 뭐냐면 heterozygous purple끼리 했을 때 용용용용 white가 태어나는 거야. purple parent끼리 했는데 white가 태어난 거는 얘가 heterozygous였고 얘가 segregate해서 white인 allele끼리 만나가지고 homozygous white가 태어난 거지. 그죠? 이게 law of segregation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example이다. 자, in which generation, 이거 방금 했고, Huntington disease is a degenerative disorder of the nervous system that follows an inheritance pattern of the autosomal dominance. So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child will inherit the Huntington disease if one of the parents have the allele for the disease? 자, 이게 dominance라고 무조건 normal하고 좋은 거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dominant면 어떤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거고 recessive면 그 프로틴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만들어지면 안 되는 프로틴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disease
disease가 걸리는 거를 우리가 autosomal dominant로 inherited 되는 disease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헌팅턴 disease거든요. 자, 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헌팅턴 disease에 걸렸다. 그러면 big H, big H 혹은 big H, small h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자, 근데 문제 중에는 clue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개념 때 배운 게 있다. 자, 헌팅턴 disease는 너무 fatal해서 이런 식으로 fatal한 dominant allele를 homozygous로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태어나지도 않는다. 얘는 premature, 엄마 뱃속에서 mature가 다 끝나기도 전에 death, 죽어버려서 naturally aborted, 그지? abortion, 유산이 일어나요. 유산이 일어나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 병에 걸려서 살아 계시다면 태어나셨다면 big H, small h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걸렸어. 엄마는 정상이야. 자, 그러면 내가 걸려 있을 확률은 몇 %다? 50%나 된다라는 거야. 너무 무섭죠. 자, 이게 헌팅턴 디지즈뿐만 아니라 이렇게 autosomal dominant로 내려오는 질병 중에 achondroplasia라는 것도 있는데, 자, achondroplasia는 뭐냐? achondroplasia는 dwarfism입니다. dwarfism도 마찬가지다. 자, dwarfism도 마찬가지예요. big A는 태어나지도 않고요. big A, small a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더 만들자면, 자, dwarf끼리 mate를 했습니다. 자, dwarf끼리 mate라면 big A, small a, big A, small a야.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얘가 2:1 ratio로 dwarf to normal이 태어난대.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dwarf끼리 mate를 했는데 2:1 ratio로 dwarf to normal이 태어난대. 그럼 얘는 뭐야, 선생님? 왜 얘는 안 껴요? 아, 얘도 마찬가지로 fatal해서 premature death라는 뜻이구나. 이 ratio만 봐더라도 알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칸이 4개인데 2:1이면 칸이 3개만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achondroplasia, Huntington disease 다 autosomal dominant인데 얘가 homozygous dominant로 있으면 premature death를 한다라는 거 별표 치시고요. 모든 autosomal dominant disease가 다 이렇게 homozygous dominant면 다 유산이 되냐? 그거는 아니다. 자, 손가락 하나 더 있는 거, 그지? 띠용용용용 오잉. 자, 띠용용용 이게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polydactylism은 그렇게 fatal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olydactylism은 big P 혹은 big P, small p 다 얘는 다 태어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싹 다 없어, 이게 polydactylism으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one of the parent가 polydactylism이다. 그러면 요건지 information이 given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고를 수가 없고요. Not enough information. 그게 있다면 그게 답이야. 알겠죠? 네. 자, question 5 to 6. In a breeding experiment using the gray and the white mice of unknown genotype, the following result will obtain. 자, gray랑 white끼리 했더니 1:1이 나왔어. 자, gray랑 했더니 gray랑 white가 나왔어. 띠용용. 자, 이런 식으로 gray끼리 했는데 갑자기 white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skip generation 한 이 white가 바로 누구야? recessive이다. 자, 내가 아까 law of segregation 얘기하면서 purple끼리 했는데 갑자기 white가 태어났다. 자, white가 있었다가 skip generation 없었다가 갑자기 있지. 그러면 요 purple이 heterozygous purple이고 얘가 law of segregation을 보여주는 example 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ray끼리 했는데 white가 없었는데 갑자기 white가 태어난 거, 그럼 white가 recessive라는 뜻이다. 그러면 그때 gray는 뭐야? 그때 gray는 heterozygous gray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big G to small g가 3:1 이런 ratio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white끼리 했어. 그럼 small g끼리 해서 다 small g고, 자, gray랑 white인데 100% gray다. 그러면 얘가 homozygous gray인 거야. 그치? 얘는 homozygous하고, 그래서 100% 다 gray가 다 heterozygous가 나온 거고, 첫 번째 거는 1:1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heterozygous gray고, 얘는 white라서 얘가 big G to small g가 1:1이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big G, small g. 그러면 small g 한 번만 써도 된다. 이렇게 heterozygous dominant랑 homozygous recessive일 때 1:1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머릿속에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자, if the gray female from the cross number 4. 자, cross number 4를 보면 지금 gray female이 big G이네요. 그래서 big G.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T 바이오 챕터 테스트 강의를 하고 있는 이호은 케이틀리입니다. 오늘은 텍스너미에 대해서 할 건데요. 텍스너미는
거의 암기죠? 자, in our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the members that belong to the same order. 자, 이 classification hierarchy 외웠습니까? Dumb King Philip came over for great spaghetti. 자, 이게 뭐냐면 domain, kingdom, phylum, class, order, family, genus, species. 자, 이쪽으로 갈수록 더 inclusive하고 이쪽으로 올수록 더 specific합니다. 자, 그러면 같은 order에 얘들이 속했다. 그러면 요 앞이 다 똑같은 거야. 자, 같은 order면 당연히 같은 class고 같은 phylum이고 같은 kingdom이야. 그렇지만 order가 똑같은데 이제 family에서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order가 똑같다 그러면 class가 아마 똑같았을 것이다. 자, 2번. Scientists studying the life cycle of the Phaneropus desusata. 오케이.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genus of the animal?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binomial nomenclature, 우리가 학명이라고 scientific name, 이런 식으로 genus 그리고 species로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 앞이 Venus고 얘가 species야. 지금 genus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겠죠. 네, 그래서 아까 hierarchy 내가 쓴 거에 맨 마지막에 genus species로 우리가 scientific naming을 하는 거 이거 누가 했죠? Linnaeus가 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자, 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자, 개념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도메인이 가장 큰 inclusive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3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Bacteria, Archaea가 prokaryote이고 그 다음에 Eukarya가 Eukarya인데 자, prokaryot은 박테리아, Archaea가 정말 섞일 수 없는 그런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로 다시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슨 시스템이라 그런다? 3 도메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membrane bound organelle 얘들은 없고요. 얘들은 membrane bound organelle이 있습니다. prokaryote과 eukaryote의 definition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ell wall은 박테리아는 너무 유명하다. 펩티도글리칸이라는 cell wall을 가지고 있고 자, eukaryote는 요 도메인 다음에 뭐야? kingdom이죠. Four kingdom으로 되어 있습니다. Protista, fungi, animal, plant 이렇게 네 가지 kingdom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fungi는 chitin cell wall을 가지고 있다. 별표. 그 다음에 plant는 cellulose cell wall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 DNA는 박테리아, 알케아 이런 프로카리ot은 single circular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single circular DNA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linear한 DNA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복잡하고 되게 양도 많죠. 자, 근데 히스톤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히스톤이 뭐냐면 이 DNA가 wrapped 되어 있는 프로틴이야. 자, 이 DNA가 어디에? 프로틴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거든. 그 프로틴 우리가 히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신기해. 자, 여기서부터 보면 아르케아랑 유캐리아가 비슷한 점이 많아. 자, 히스톤 박테리아는 없고 아르케아는 있고 유캐리아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박테리아가 제일 먼저 나왔어. 가장 early earth에 제일 먼저 출현한 게 박테리아인데 그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를 하고 잡아먹은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유캐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케아라고 extreme한 environment에 사는 애들 중에서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서 걔네들이 유캐리아시 됐고 animal cell이 됐고 photosynthetic 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으면 plant가 되고 그래서 아르케아에서부터 plant랑 animal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박테리아랑 아르케아가 비슷한 것보다 아르케아랑 유캐리아가 비슷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비슷한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chromosomal structure라든지 DNA sequence라든지 또 이런 structure들이 거의 비슷하네. 자, intron이 뭡니까? DNA 중에서 coding 프로틴 신테시스 코드를 안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트론이라고 얘기하죠. 박테리아는 인트론이 없고 아르케아, 유캐리아는 인트론이 있습니다. 이거 RNA polymerase가 한 종류고 얘는 여러 종류고요. 라이보솜이 뭡니까? 사이토솔에 있는 프로틴 신테사이즈 하는 오르가넬인데 얘들은 좀 relatively small해. 이 박테리아 아르케아는 유캐리아는 좀 커. 알겠지? 자, 이 30S, 50S, 40S, 60S 이게 뭐냐? 라이보솜은 2 subunit으로 되어 있거든. small subunit과 그리고 large subuni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S는 무게
mass의 unit야. 그래서 얘가 30s, 50s 근데 합치니까 뭐 또 chemical functional group이 떨어져 나가는지 조금 더 가벼워졌네. 80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70s고 얘네들은 40, 60 그리고 합치면 80s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antibiotic sensitivity to streptomycin, chloramphenicol. 자, 이런 antibiotics는 누구를 타겟하냐면 박테리아를 킬하게 타겟이 돼 있어. 박테리아의 라이보솜을 공격을 한다든지 자, 아니면 박테리아의 셀월을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데 요런 안타이바이오틱스의 박테리아는 inhibit 되지만 아르케아나 유캐리아스는 inhibit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가 콜록콜록 감기에 걸렸어서 항생제 안타이바이오틱스를 먹어. 안타이바이오틱스를 꿀꺽 먹어도 내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는 공격을 당하지만 나의 유캐리오틱 셀들은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 which of following organism appeared earliest in the earth? 내가 누가 제일 먼저 나왔다 그래서 bacteria. 그래서 답이 2고요. 자, erythromycin is antibiotics that can block the protein synthesis of the bacteria without harming the eukaryotic host. 그러니까 내가 에리트로마이신을 꿀꺽 먹어도 박테리아의 프로틴 신테시스 하는 사이트가 어디지? 라이보솜. 그거는 얘가 공격을 하는데 eukaryotic 호스트 셀에 있는 라이보솜은 공격을 안 나간다. 그게 왜 그러냐고? 자, 박테리아의 라이보솜과 유캐리아의 라이보솜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답 2. Prokaryotes have a ribosome that are much smaller and simpler than the eukaryotes. 그리고 요 드러그들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요 prokaryote의 요 smaller하고 simple한 라이보솜을 공격을 타겟 삼아서 거기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autotrophic organism is that. 자, autotrop이 무슨 뜻이냐? 자기 스스로 organic nutrients를 consume하는 애들이 아니라 organic nutrients를 스스로 produce 할 수 있는 producer를 우리가 autotrop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B는 틀렸고요. 자, autotrop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제 보통 sunlight 에너지가 에너지 원천이기 때문에 light 에너지를 이용한 photosynthesis 하는 애들이 있고 자,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 그러지? photoautotrop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진짜 깊은 바다 있잖아. deep sea vent. 자, 정말 선생님 깊은 바다에는 light가 penetrate를 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자, 그런 데서는 chemical, inorganic chemical들이 있어. 그거를 break down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organic nutrients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chemosynthesis를 한다. 그래서 chemosynthesis를 하는 chemoautotrop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애들 chemosynthetic bacteria 이런 애들이 deep sea vent에 삽니다. 거기에 있는 producer들이야. 근데 어쨌든 걔네들은 photosynthesis를 할 수도 있다. 요 phototropic autotrop이라며. 그래서 답이 A고요. 자, 그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is chitinous cell wall? 아까 앞에서 우리 했었죠? 자, chitinous cell wall 가진 애 누구다? fungi다. 자, 그리고 plant는 셀룰로즈고 그다음 박테리아는 펩티도글리칸이다 라고 앞에서 했었고 자, fungi can act of which of the following ecological role? 내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 fungi는 decomposer랑 parasite로 work할 수 있지만 autotrop은 절대 아닙니다. fungi는 photosynthesis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애가 절대 아니고요. 얘는 죽어있는 시체 위에 살면서 그거를 decompose하는 decomposer야. fungi뿐만 아니라 또 누가 decomposer로 work를 하냐면 박테리아가 decomposer를 work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fungi와 박테리아는 ecologically competitive 관계야. 그래서 fungi가 박테리아를 막 competitor니까 막 kill하는 substance antibiotics를 박테리아가 막 내놓습니다. 그래서 fungi 곰팡이에서 항생제가 나왔어. 자, 항생제 최초로 발견된 게 이름이 뭐지? 페니실린, 그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 추출이 되었냐? 페니실린이 fungi의 이름이야. 페니실린 속이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에서부터 맨 처음에 페니실린 안타이바이오틱스가 추출, extracted 된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parasite는 뭐냐면 parasite는 살아있는 호스트 위에 사는 애들을 우리가 parasite라고 얘기하잖아. 우리의 athlete foot, 무좀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가려운 거 그런 거 다 곰팡이 질병이다. 알겠죠? 그래서 얘들은 parasite이기도 해. 그래서 답은 1이고 autotrop은 절대 아니라는 거, producer 절대 아니라는 거 이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Which of the following group is best characterized as being eukaryotic, multicellular, heterotropic, and without the cell wall? 자, 앞에 개념을 한번 보자. 이거를 외우고 있다면 자, 일단 얘가 eukaryotic이고 without the cell wall. 그러면 protist 아니면 animal인데
자, persista는 주로 single cellular일 가능성이 많고요. 뭐 fungi까지. 그 다음에 뭐 물론 물론 persista에서부터 plant의 multicellular도 물론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자, 오늘 SAT 리뷰 챕터 테스트에서는 plant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ll of the following are adaptation for the plant to terrestrial life. 사실은 plant는 원래는 여기 물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물 안에서 살고 있는 aquatic algae 같은 애들이 land로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plant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이 water와는 달리 요 air, 요 land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challenge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they need the support. support가 필요하게 됐어요. 물 속에서는 흐느적 걸어도 상관없는데 support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자, 두 번째는 they need to prevent. 이제 prevent를 해야겠죠. 뭐를? mutation. 그죠? 그래서 얘가 mutation, UV ray 같은 거에 더 노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이 prevent drying out. 물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dry out를 얘가 desiccation을 얘가 prevent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support 하기 위해서 뭐 cell wall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뭐 root라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스토마타가 뭡니까? 스토마타가 요 리프의 upper epidermis가 아니라 lower epidermis에 이렇게 뚫려 있는 구멍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cuticle이라고 waxy material로 이렇게 dry out를 prevent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waxy material로 이렇게 발라져 있고 요 딱 구멍을 통해서만 CO2랑 O2 가스가 exchange가 됩니다. 요 구멍을 통해서만. 그래서 A랑 B 다 dry out를 막기 위한 structure 맞고요. 그 다음에 phloem과 xylem이 뭡니까? 얘들이 support를 위해서 stem이라든지 root가 있어요. 그래서 stem과 root가 얘들을 이제 support를 해주는데 거기에 water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xylem이라 그러고 nutrients가 왔다 갔다 transport 되는 거 우리가 phlo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photosynthesis는 당연히 plant라면 그리고 물 속에 살고 있는 algae라도 producer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photosynthesis야. 이거는 terrestrial life에 adapted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요 plant의 classification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할게. 자, 일단 plant는 vascular tissue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 vascular tissue가 뭐라고? xylem, water를 transport하고 그 다음에 food를 transport하는 xylem과 phloem이 있으면 우리가 tracheophyte라고 얘기를 하지만 없으면 bryophyt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xylem phloem이 있는 stem이라든지 root가 얘들은 없는 거야. 그래서 no true stem, no true root야. 그래서 플랜트들이 다 되게 키가 작아.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moss, liverworts, hornworts, 우산이끼, 소리끼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다. 그래서 얘들은 short하고 되게 moist한 environment에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bryophyte입니다. 자, 근데 vascular tissue가 있으면 우리가 tracheophyte라 부른다든지 그냥 vascular plant라고 부르는데 자, 두 번째 criteria는 seed가 있냐 없냐야. 자, seed가 없으면 seedless tracheophyte 그리고 얘들이 그럼 asexual reproduction을 주로 합니다. 물론 sexual reproduction도 하지만 asexually reproduce 할 때 spore, meiosis에서 spore라는 structure가 있어요. 그래서 spore로 얘들이 reproduce를 하고 fern, club moss, horsetail, whisk fern 이런 애들이 바로 seedless tracheophyte입니다. fern 알아두시고요. 자, seed가 있다. 그러면 seed의 location이 어디냐? 자, 한국에서 배웠던 친구들은 seed가 바깥쪽에 있다. 뭐 겉시식물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seed가 속 안에 있다. 속시식물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자, 근데 seed가 그냥 바깥쪽에 naked, 겉에 그냥 있는 거야. naked, 바깥에 있다. 아니면 cone 안에 들어있다. 그걸 우리가 gymnospe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cone이 있는 뭐 pine tree라든지 뭐 사이카드도 이렇게 소나무, 철나무, 소철과를 다 사이카드라 그러고 시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그게 바로 시다야. 그다음에 sequoia, 그다음에 징코는 바로 은행나무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gymnosperm이고요. 자, 속시식물은 seed가 flower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angiosper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ngiosperm이 별표 쳐볼까? most abundant라고 해볼래? 그래서 가장 플랜트 중에서 abundant
abundant 하고요. 그 다음에 diverse한 애들이 여기 diverse한 애들이 angiosperm이고 자 cutletten이 뭐냐면 떡잎이야. 떡잎. 자 떡잎이 몇 개냐에 따라서 외떡잎, 쌍떡잎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monocot, dico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eaf venation이 parallel한 애들 grass라든지 lily 이런 애들이 monocot이고 leaf venation이 이렇게 net-like로 돼 있는 애들이 뭐 rose, oak tree 나는 이걸로 구별하는 게 제일 쉽더라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바로 dicot입니다. 자 여기까지 외웠죠? 네. 자 그러면 place the following group of the plant in order. 그러면 order로 우리가 하자면 뭐 liverworts, fern, 그 다음에 sequoia, 뭐 angiosperm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liverfern, gymnosperm, angiosperm B가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organisms that are not autotroph. 자, autotroph이 아닌 애들 다시 말해서 are not plant. plant가 아닌 애를 고르면 돼. 근데 쉬운 거니까 하하 fungi 그죠? 뭐 fungi는 내가 plant 뭐 autotroph producer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자, 그다음에 seed를 produce 하는 애들은 누구냐? 이 앞에서 보면 자, seed를 produce 하는 애들이 바로 gymnosperm 아니면 angiosperm이거든요. 얘네들은 seed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seed를 produce 하는 애들은 누구냐면 gymnosperm이에요. 그다음에 organisms that do not use the meiosis in the reproduction. 그래서 meiosis를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exual reproduction 전혀 안 하고 only 반드시 asexual reproduction만 하는 애들 누구냐 이거야. 그리고 meiosis라면 얘가 haploid야, diploid가 아니라 알겠죠? 항상 그러니까 메이오시스라는 거는 디플로이드가 해플로이드로 이렇게 나눠지는 셀 디비전이잖아요. 근데 얘가 메이오시스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냥 해플로이드고 asexual reproduction만 하는 애가 누굴까요? 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답이 A요. 사이아노박테리아는 뭐냐면 얘네들이 it's the first organism that do the photosynthesis. photosynthesis를 맨 최초로 한 photosynthetic 박테리아가 바로 사이아노박테리아고 왜 클로로플라스트가 photosynthesis 하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잡아먹혀서 엔도심바이오시스로 같이 살고 있는 원래는 박테리아인데 그거 엔도심바이오시스 티어리에 의하면 클로로플라스트가 원래 박테리아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잡아먹혀서 클로로플라스트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아노박테리아도 autotroph이에요. 알겠죠? 사이아노박테리아도 뭔 가지고 있어? chlorophyll 가지고 있다. 얘들도 이제 green 색깔이거든. 그래서 chlorophyll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ed를 produce 하는 애가 누구냐? 뭐야 왜 문제가 똑같아? 그래서 미안하다. seed produce 하는 애 문제가 똑같네. 자, Kate's carved the Kate's love bio in a 2-meter tree trunk at 1-meter spot.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1m가 되는 지점에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 Kate's Love Bio라고 이렇게 막 낙서를 플랜트에다 하면 안 되지. 근데 플랜트에다가 내가 낙서를 했네. 아우 짜증나. 문제가 왜 이러지? 내가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Kate's Love Bio라고 1m 되는 데다가 이렇게 내가 carve를 했어요. 살아있는 식물한테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런데 20년 후에 똑같은 장에서 내가 거기 한번 다시 가볼까? 얘가 tree가 진짜 막 10m나 자라 있었어. 그러면 Kate's Love Bio라고 써놓은 게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 10m로 자라 있었으니까 맨 처음에 몇 미터인지 2m였구나. 자, 그러면 여기 딱 9m까지 얘가 자라 있을까? Kate's Love Bio가 여기 와 있을까? 아니다. 여전히 어디에 있다? Kate's Love Bio라고 써놓은 거는 요 1m에 있다. 그래서 답이 1m야. 자,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사실 animal들은 거의 모든 데서 다 cell division을 하잖아. 근데 plant는 딱 cell division을 할 수 있는 레이어가 정해져 있어. 그 레이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meristem lay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eristem layer에서만 얘가 뭘 한다? cell division을 한다. 딱 여기 레이어에서만. 근데 meristem layer가 어디에 있냐? 자, 얘들이 플랜트가 위아래로 루트고 쭉쭉쭉쭉 뻗고 가지도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는 위아래로 이렇게 자라나는 growth를 우리가 primary growt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rimary growth를 하기 위해서 요 meristem layer가 요 꼭지점에 있어요. 자, primary growth에 있는 meristem layer 우리가 apical meri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pical meristem. 자, apical meristem의 location은 어디냐? 이거 지울게. 자, apical meristem의 location은 뭐냐면 tip of a shoot, tip
of root예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제도 요 끝에만 자란 거야. 끝에만 자랐기 때문에 요 중간 부분은 cell division 안 해요. 그래서 여전히 1m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반면 자, secondary growth란 말이 있지롱. 자, secondary growth는 뭐냐면 위아래로 자라는 게 아니라 얘는 뚱뚱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enlarge in diameter. 자, 그래서 diameter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only 뭐 하는 애들만 woody plants, woody plants들만 이렇게 secondary growth를 하고요. 얘들 우리가 lateral merist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ateral meristem에는 뭐가 있냐? 자, lateral meristem은 코르크 캠비엄이라는 게 있고요. 코르크를 만드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데 vascular tissue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vascular. 예, 안녕하세요. 저는 SH 바이오 챕터 테스트 강의를 맡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오늘은 이컬러지예요. 자, 이컬러지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컬러지 섹션 61번부터 80번 풀을 친구들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들 그런 거를 풀게 될 겁니다. 적용 문제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자, how is an ecosystem organized from the least to the most comprehensive? 그치? individual population이 뭡니까? 자, population은 same species living in same area 이지요. 자, 그래서 in same area. 그런데 이제 community 뭐냐면 그 same area에 a lot of species, 그치? living together. 그 다음에 biomes는 뭐냐면 그 living things와 non-living things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biome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서부터 제일 inclusive, comprehensive 한 것까지 나열된 게 B고요. 자, grasshopper, grass, fungi, earthworm, and 이거 지우고 are the examples of which factors below? 당연히 biotic factor입니다. 자, abiotic은 뭐냐면 non-living things를 얘기하는 거예요. For example, like wind or temperature, like how much the sunlight, available water, 막 이런 것들이 abiotic이고요. 뭐 physical factor도 있을 수 있고, biogeochemical factor도 있네요. 뭐 carbon, oxygen, like hydrogen, nitrogen, phosphorus, 이런 것들을 우리가 chemical factor라고 얘기합니다. 자, a series of a species use of the biotic, abiotic factor in the environment is collectively called a species. 어떤 species가 사용을 합니다. biotic, abiotic, 그쵸. resource. 그러니까 이 어떤 specific한 species가 사용하는 모든 resource를 지칭하는 말이 뭐냐면 nich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iche는 이 species가 그 resource를 사용하면서 environment를 또 change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얘가 producer냐, consumer냐, decomposer냐에 따라서 ecological을 또 change를 합니다. 그래서 ecological niche는 ecological status, ecological role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ecological role이 겹친다. ecological niche가 겹친다. resource use하는 게 겹친다. 이렇게 overlap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죠? 자, niche가 만약에 overlap하면 얘들 사이에 competition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자, 4번. A bacteria colony that exists in an environment displaying the ideal condition will undergo. 자, bacteria는 20 minutes에 한 번씩 이렇게 replicate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ideal condition이다 그러면 exponentially grow 할 거예요. 그치? 그래서 답은 D. 자, in the diagram above, the diagram below, okay, below, the number of the Parmesium best represent the carrying capacity of the environment of the population show. 자, 그러면 carrying capacity가 도대체 뭐냐? 이 definition부터 알아내야겠죠? 자, 그럼 6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 Carrying capacity가 뭐야? The maximum population size that a certain environment can support at a particular time. 그러니까 얘는 environment의 어떤 ability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maximum으로 population size, support 할 수 있는 population size를 carrying capacity라고 얘기하고 그럼 여기서도 이게 더 이상 요 한 900 정도에서 더 이상 population size가 increase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carrying capacity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를 풀자면 it started from 1 그래서 얘가 900까지 갔는데 if the Paramecium population started from 400에서 시작되면 얘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갑니까? carrying capacity가 B 그렇지 않다. 자, 얘가 1에서 시작하든 400에서 시작하든
carrying capacity는 무조건 900입니다. 그죠? Unless the environment changes, environment ability is the same. 그러니까 이게 교실이 있어. 이 교실이 10명의 학생들이 앉을 수 있어. 한 명에서 시작해도 maximum 10명. 까지 반이 이제 늘어날 수 있고 5명에서 시작해도 maximum 1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environment ability니까 900는 equilibrium 바뀌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why might the growth slow from the exponential rate? 그러니까 exponentially 자라다가 결국 이렇게 slow down 해서 carrying capacity 되는 거잖아. 그래서 왜 이렇게 exponentially 자라다가 점점 slow down 할까요? 왜 그러냐면 it's because of limiting factor 때문입니다. 자, limiting factor는 두 가지가 있는데 density limiting factor가 있고요. density dependent limiting factor. So density가 많아지면 생기게 되는 limiting factor. For example, like the shortage, 그치? Shortage of food, shortage of the space, 그치? food랑 space가 점점 부족해지니까 뭐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막 crowded 돼 있으면 disease가 퍼지기 쉽고요, 그치? 그 다음에 너무 crowded 돼 있으면 predator 눈에 더 잘 보이니까 predation이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너무 crowded 되면 physiological stress가 쌓이니까 서로 같은 스피시스끼리 막 물어 죽이거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density independent factor예요. 그래서 density랑 상관이 없는 갑자기 애가 가다가 후 하고 crush 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storm이라든지 뭐 continuous drought라든지 뭐 아니면 뭐 volcanic eruption 뭐 등등등 뭐 이런 density랑 전혀 상관없는 disaster, natural disaster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what is the growth limiting factor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all above like disease, lack of the space, wolf라는 거는 predator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not be the density dependent limiting factor? 그래서 density independent limiting factor 골라달라는 거야. 그래서 very early fall frost. 그죠? 이게 frost에 대한 대비가 아직 안 됐는데 frost가 서리가 그치 얼음이 이렇게 살짝 어는 거 있잖아. 그런 게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population size가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 in the graph above, the time when the number of the living bacteria is increasing at the greatest rate occurs in 자, 여기에서 rate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게 increasing rate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It's a change in the number of the population over change in the time. 그래서 지금 number over time이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slope을 얘기하는 거야, slope. 그래서 지금 rate가 가장 greatest 하다. 그럼 slope가 가장 steepest 한 거를 고르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선생님 여기 4 to 6. 4 to 5 여기가 가장 steep한데요. 그래서 time 4 to 5를 contain 하고 있는 answer가 between the 4 and the 6 hour 이거를 고르면 되겠네. 자, all of the following are population character excep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population은 뭐냐면 it's a same species living in same area. 그래서 number of the individual like sex ratio, like male, female 이 ratio가 어떻게 되는지 age distribution to 0 to 1, 1 to 2, 2 to 3, 3 to 4 이런 식으로 age distribution 할 수도 있고 death rate 그지? 그치 얼마나 많이 죽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phenotype은 it's not a population character, it's an individual character. 그치? individual마다 character, 그러니까 phenotype이 다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답이 B다. 자, the known number of the seeds from two species X and Y of annual plants are mixed together in a different proportion and planted in 5 small plots of a soil in the spring. So the plant grow, flower, and produce the seeds. It's found that the percentage of the seeds of the species X and Y and the harvest is usually different from the proportion that was planted, although the total number of the seeds produced is the same as the number of the seed plants. So the data are plotted like below. So X축이 뭐냐면 it's the percentage of the species X planted.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it's a percentage of the species X that is like harvested, the seeds harvested. 그러면
one mixture of the seeds were harvested when it was planted like 25% species X and 75% species X. 지금 species가 X 아니면 Y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100% 되는 거 맞고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는 X species만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보면 되겠네. 그치? So it was planted 25% species what? It was planted 25 species plant. 그러면 띠리리리 이렇게 가면 species X가 50% harvested 됐으면 Y도 100에서 50 빼면 50% harvest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50-50가 답이겠네. 자, what do the data indicate about the ec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ies X and Y?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species X가 as the percentage increase of the species X planted, then the percentage increases the seed harvested of the species X.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나는 거야. 그럼 반면 X를 많이 심으면 Y는 조금밖에 못 심고 그러면 Y flower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럼 X, Y가 서로 무슨 관계야? competitor 관계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X and Y compete and both X and Y seeds are present. 이게 답이겠네. 그죠? In which type of the camouflaging are non-toxic animal mimic the appearance of the toxic one? 이거는 자 지금 얘가 mimic야. 그래서 mimicry가 답인데 얘가 Muller